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이제 마지막 증인 어제 이제 3명이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 그리고 조주호 경찰청장, 그리고 앞서 말한 국정원 1차장 셋이었습니다. 이 셋은 윤 대통령 측과 정반대의 증언을 줄곧 해온 사람이었죠. 형사재판을 이유로 조주호 경찰청장은 대부분의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관련 사안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조주호 경찰청장. 자, 이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는 했지만 기존의 입장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했던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신문을 통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유의미한 별다른 또 변경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언은 끌어내지 못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상의 국회 측이 더 이상 추가적인 증거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증언을 문제는 뭐냐면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내용과 지금 조주호 전 경찰청장의 내용이 약간 상충된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객관적인 사실관계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요. 지금 국회 봉쇄 관련돼서 이게 국회를 봉쇄했다 풀었다 다시 봉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다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객관적인 상황과 본인의 증언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증언의 다른 부분을 네.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저걸 이해해서 어느 부분에 신빙성을 둘지의 문제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이 조지호 청장이 검찰에서 했던 그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은 내용이 일단 6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체포 지시를 했다거든요. 이거를 이제 법정에서 만약에 부인을 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어지긴 하는데 네. 진술 내용이 6차례 전화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법정에 가서 부인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사법재판, 그 형사재판에서도 계속해서 이 진술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일단 진술들이 관계자들 사이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국회 봉쇄는 잘못된 것이고 내 지시를 오인한 거기 때문에 네. 정정해라 혹은 나중에도 풀어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경찰 간부들끼리 스스로 논의해가지고 계엄 해제 때도 이 경력을 풀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헌법재판에서는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에 충분히 이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요. 국회 봉쇄와 관련된 논쟁에서 이 사람 체포용이냐 국회 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냐, 즉 케이블 타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시끄러웠는데요. 영상으로 보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갖고 와봐요.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 거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봐요. 이게 마구잡이로 능멸해도 되냐고요? 저거 하나 더. 공격에 맡겨세요.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웬간히 하세요.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해외 돕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청탁을 했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마세요. 그 부분을 다 풀어서 그런 얘기 없으면 책임질 거예요?